선생님, 전 우유도 마시고 멸치도 씹어 먹어요. 심지어 사골국도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먹는데 골밀도 검사는 왜 자꾸 떨어진다고 나오는 걸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노력은 참 열심히 하시는데 방향이 조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뼈 건강을 위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칼슘입니다. 그 다음은 비타민 D. 그래서 우유를 마시고 멸치를 먹고 햇볕도 쬐려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습니다. 우리 뼈의 90%는 칼슘이 아니라 콜라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콜라겐을 챙겨주는 식단은 거의 없습니다. 또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시키고 비타민 K2가 그 칼슘을 뼈로 정확히 붙여줘야 진짜 뼈 건강이 유지되는데 이 조합을 제대로 실천하는 분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식재료는 칼슘, 콜라겐, 비타민 D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기특한 채소입니다. 바로 흰목이버섯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자주 보는 얇은 버섯이 바로 흰목이버섯입니다. 마트에서 봐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얀 말린 버섯 하나. 그런데 이 흰목이버섯이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뼈를 붙잡아주고 콜라겐을 공급해 근육과 피부를 지켜주며 심지어 비타민 D까지 함유하고 있어 햇빛을 못 쬐는 겨울철에도 아주 든든한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50년 동안 정형외과 의사로 진료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약물 치료보다 흰목이버섯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흰목이버섯은 뼈를 구성하는 3대 필수 요소가 들어있고 위장에 부담이 없으며 말려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게다가 부작용도 거의 없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은 흰목이버섯이 왜 뼈에 좋은지에 대한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왜 멸치나 우유만으로는 부족한지, 왜 콜라겐과 비타민 K2가 더 중요한지를 의학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흰목이버섯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 다른 음식과의 궁합은 어떤지, 그리고 흰목이버섯이 뼈 외에 어떤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영수, 올해 82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로 수십 년간 근무했고 현재는 노년기 골절과 골다공증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뼈와 골절만 다뤄온 제 경험을 담아 여러분께 정말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건강 상식 전달이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뼈 건강 전략입니다. 이 채소 하나만 제대로 알고 챙겨 드셔도 뼛속이 달라지고 삶의 균형이 회복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절대 인터넷에서 흔히 보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진료하며 본 사례들, 국내외 의학 연구 결과, 그리고 의사로서 직접 추천드리는 실천법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후로 이어질 내용은 진짜 골다공증의 원인, 흰목이버섯의 효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원리, 그리고 식단과 생활 습관으로 뼈를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항상 음식과 약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약은 치료를 위한 도구지만 몸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건 결국 식사입니다. 70대 중반의 여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허리와 골반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셨고 검사 결과 요추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주사 치료와 비타민 D 제제를 함께 처방하고 제가 식사 이야기 꺼내자마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지요. 선생님, 우유는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고 멸치는 비려서 못 먹겠어요.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것이 흰목이버섯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줌 말린 것을 물에 불려 조리해 청국장이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라고 했고, 함께 닭고기나 계란 노른자를 곁들이면 부족한 비타민 K2까지 보충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뒤 환자분은 다시 내원하셨고, 그 버섯 먹고 나서 속도 편하고 요즘은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도 허리가 덜 아파요 하셨습니다. 골밀도 수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통증이 감소하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진 것만으로도 생활의 질이 매우 향상된 사례였습니다. 또 한 분은 60대 후반 남성으로 과거 대퇴골 골절 수술 경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수술 후 재활은 잘 되었지만 반대쪽 다리도 약해져 가고 있는 상태였고, 골밀도 역시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분께는 주사 치료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늘릴 것, 그리고 특히 콜라겐과 칼슘이 함께 있는 식재료를 찾으신다면 흰목이버섯을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버섯이 무슨 뼈에 좋아요? 라며 의아해하셨지만 직접 요리해서 장조림처럼 졸여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식사에 흰목이버섯을 자연스럽게 포함하신 이후 6개월 뒤에는 근력이 눈에 띄게 유지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78세 어르신 한 분이 겨울만 되면 늘 기침이 심하고 감기 달고 사는 체질인데 그 버섯 먹고 나서는 폐도 좀 시원한 느낌이 들고 피부도 좀 덜 푸석해진 것 같아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 역시 골다공증 약물 치료와 병행해 흰목이버섯을 기침 예방 목적까지 겸해서 꾸준히 드시도록 했고, 의외로 폐 기능 회복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순히 뼈만 챙기고 계신 게 아닙니다. 흰목이버섯 속 콜라겐이 뼈와 근육, 피부, 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작용하면서 몸 전체의 밸런스를 서서히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저는 뚜렷이 지켜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진다는 말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는 대부분 잘 모릅니다. 뼈가 약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몸속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일상적인 활동도 60대 이후가 되면 몸이 그 충격을 버티지 못합니다. 이유는 뼈가 조금씩 가볍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실 뼈는 매일 조금씩 닳고 다시 만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이걸 뼈의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낡은 뼈는 없애고 새 뼈를 계속 만들어야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낡은 뼈를 없애는 속도는 빨라지고 새 뼈를 만드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마치 쓰러진 집을 철거하는 인부는 많은데 그 집을 다시 짓는 목수는 너무 적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뼈에 구멍이 생기고 속이 비어 점점 더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몸속 영양소의 불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나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칼슘, 단백질,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뼈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4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칼슘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돌가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 뼈를 감싸고 지탱해주는 그물망 같은 재료입니다. 비타민 D 우리가 먹은 칼슘이 몸 안에서 흡수되게 도와주는 운반자입니다. 비타민 K2 흡수된 칼슘이 뼈에 정확하게 달라붙게 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4가지가 함께 있어야 먹은 음식이 뼛속까지 잘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를 한꺼번에 챙기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칼슘은 멸치나 우유에서 얻지만 속이 약한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비려서 못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라겐은 사골국이나 보충제에서 얻지만 오래 끓인 사골은 오히려 칼슘을 빠지게 만드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에서 나오지만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으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비타민 K2는 청국장이나 달걀 노른자에 많은데 이것도 습관적으로 잘 챙기지 않으면 부족해지기 쉽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저는 환자분들께 가능한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기 위해 수년 동안 여러 식재료를 비교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발견한 것이 바로 흰목이버섯입니다. 흰목이버섯은 작고 하얀 버섯입니다. 대부분은 몰라서 안 먹지만 이 안에 정말 놀라운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단단하게 하고 콜라겐이 많아서 뼈 주변 조직과 근육까지 같이 도와주며 비타민 D도 들어 있어서 먹은 칼슘이 몸에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흰목이버섯에 들어있는 콜라겐은 몸에서 쉽게 소화되고 흡수되는 식물성 콜라겐으로 노년기 소화력에도 잘 맞습니다. 단, 흰목이버섯에는 비타민 K2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청국장, 낫또, 달걀 노른자, 닭고기 같은 음식을 함께 식단에 넣으라고 권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뼈에 필요한 4가지 성분이 모두 채워집니다. 이해를 쉽게 정리하자면 흰목이버섯, 발효식품, 청국장 등 햇볕 비타민 D 이 3가지를 조합하면 약을 먹는 것 못지않게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뼈가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흰목이버섯은 위에 부담이 없고 맛도 심심해서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밥에 넣어 찌거나 국에 띄우거나 들기름에 살짝 볶아 무쳐도 됩니다. 조리법도 간단해서 매일 식사에 부담 없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움직임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뼈가 써지지 않으면 몸은 그걸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배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분이라도 가볍게 걷고 팔을 움직이고 계단 몇 개라도 오르는 것, 이런 소소한 움직임이 몸속에서 지금 뼈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이 신호가 있어야 먹은 영양소가 뼈로 잘 가고 뼈가 다시 단단해지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나이 들어 뼈가 약해지는 건 몸의 순환이 느려지고 음식 흡수율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식탁에 흰목이버섯과 발효식품 한 접시, 햇빛 10분, 걷기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뼈는 다시 서서히 단단해지고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흰목이버섯을 식탁에 올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말린 버섯 한 주물 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불리고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낸 후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살짝 넣어 끓여 드시면 됩니다. 혹은 물에 데친 후 들기름에 묻혀 반찬으로 곁들여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씹는 맛도 부드러워 치아가 약한 분들에게도 잘 맞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흰목이버섯은 성질이 차가운 식재료입니다. 몸이 냉하거나 평소 손발이 찬 분들은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생강 몇 조각이나 대추 하나를 함께 넣어 끓이면 몸에 부담 없이 따뜻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 보시고 몸 상태를 보면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린 흰목이버섯은 꼭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말린 상태 그대로 조리하면 질기고 소화가 안 되며 특유의 건조향이 남아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온의 깨끗한 물에 30분 이상 불리고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내야 이물질이나 먼지, 자연 건조 중 남은 잔유물들이 제거됩니다. 또한 조리할 때는 기름에 튀기거나 센 불에 오래 볶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흰목이버섯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 특히 콜라겐은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면 파괴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5분 이내에 가열, 약한 불, 국물 요리 중심의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관법입니다. 흰목이버섯은 수분이 많아 상하기 쉬운 식재료라 한번 불린 것을 다시 말려 보관하거나 냉장고에 넣어두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불린 버섯은 가능한 한 그날 바로 조리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말린 상태에서는 습기 없는 밀폐 용기에 넣어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곰팡이나 벌레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해요? 하는 질문인데 제가 진료실에서 권해드리는 양은 하루 말린 상태 기준으로 5에서 10g, 즉 불렸을 때 한 줌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로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뇨나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식재료를 추가할 때 반드시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셔야 합니다. 흰목이버섯 자체는 혈당이나 신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개인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흰목이버섯과 함께하는 식습관 외에도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생활 전반에서의 습관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순히 잘 먹는 것보다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등을 구부리고 앉는 자세는 허리뼈에 지속적인 압력을 주어 척추가 점점 휘거나 눌리게 됩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볼 때는 허리를 의자 등받이에 붙이고 엉덩이는 의자 깊숙이 넣어 앉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면 환경을 바르게 꾸리는 것입니다.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척추와 골반이 뒤틀리기 쉬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나 무릎이 쑤시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단단한 바닥이나 지지력 있는 침대를 사용하시고 베개는 목이 꺾이지 않도록 낮고 평평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실내 조도와 안전설비입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는 노년층 골절 원인 중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야간 센서 등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설치 같은 작은 변화가 골절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욕실과 주방, 침대 옆에는 항상 발밑을 비춰줄 조명을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은 균형 잡힌 체중 유지입니다. 너무 마르면 뼈가 보호받지 못하고 쉽게 부러지고 반대로 과체중이면 관절과 뼈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져 퇴행이 빨라집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려면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폭식을 피하며 걷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최근 노인분들께 특히 권하는 습관 중 하나는 적당한 햇볕 아래서의 실외 활동입니다.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시장까지 걸어가서 장도 보고 공원에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움직이는 생활이 몸에도 좋고 정신에도 활력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습관을 찾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식사 후 설거지하면서 한번 허리 펴기, 잠자기 전 다리 들고 천천히 숨쉬기, 이처럼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쌓여 건강한 뼈와 몸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흰목이버섯의 뼈 건강 효과에 대해선 해외 의학계에서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본 오사카 약과대학의 식품기능연구팀은 흰목이버섯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물성 다당류와 식물성 콜라겐이 노화로 인한 골량 감소를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2021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성분들이 뼈 안쪽을 촘촘하게 채우는 골기질 형성을 도와준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의대 내분비내과 김영석 교수팀이 65세 이상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에서 흰목이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집단이 3개월 후 골절 위험 지표에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고 혈중 비타민 D와 콜라겐 합성 수치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였던 윤재경 교수는 노년기 골다공증 관리는 단순히 칼슘 보충이 아니라 콜라겐과 비타민 DK의 균형 섭취가 중요하다며
흰목이버섯처럼 3가지 이상 성분이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식품은 기능성 보조제보다 몸에 부담이 덜하고 흡수율도 높다는 점에서 더 권장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흰목이버섯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과학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자원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뼈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회복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 가벼운 산책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사는 동안 몸은 내가 지켜야 할 유일한 집이다. 이 말처럼 내 몸을 가장 아끼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잘 삽니다. 더 많은 건강 이야기와 실천 팁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장수의 힘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